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리포트 진행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 장이 별로 안 좋죠? 어제도 별로 안 좋고요. 뭐 이런 날도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2월 달 돼서 제가 수익 나오는 것들에서 빨리빨리 수익 실현해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 그래서 욕심을 많이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뭐 20에서 30% 정도 수익이 나면 수익 실현하고 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람 부는 것들 중에서 눌림이 들어온 것들은 또 매수를 또 잡아주는 그런 또 우리가 노력을 또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수익 실현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캐시 보유량이 많으니까 지금부터 조금만 기다리시면 바람이 잔잔해질 때쯤 되면 조정받은 것들도 매수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무작정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 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중장기 포트폴리오 저희가 가져가고 있는 거 있죠? 삼성전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그 중에 저는 삼성전기와 셀트리온을 갖다 홀딩하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뭐 리포트를 꾸준히 드려야 되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이야기 생각해 보니까 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일주일에 보통 많으면 4개, 적으면 3개 정도의 종목 리포트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뭐 이야기를 나눈 건 있겠죠. 그래서 약간 일주일에 1개 정도씩만 종목을 투자했다고 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한 10개 정도 구성을 했더니, 그래서 해보니까 엄청나게 올해 실적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 저도 모르는 방법이 있었군요. 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러면서 소주 한 잔 얻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맛있더라고요. 예, 기분도 좋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팁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리포트하는 것 중에서 한 종목씩만 일주일에 하나씩만 하고 계속해서 그걸 롤오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수익 실현한 거는 빼버리고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리포트를 가지고 하면 그렇긴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1년에 그 제가 리포트할 수 있는 종목 숫자가 정해져서 뭐 결국은 220개가 맥스일 텐데 220개를 다 리포트할 이유는 없잖아요. 통상 보면 제가 볼 때는 180개 정도를 갖다 리포트를 할 것 같은데 그중에 중복되는 것들도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는 100개 안쪽일 텐데 그걸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면서 수익 나면 새로 나온 좋은 종목 리포트 보고 계속해서 진행을 했다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실력이 좋았지 몰랐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리포트 드릴 종목은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중간 점검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는 과정 확인해 보아야 되는 건데 핵심 내용은 그거예요. 뭐 믿고 보는 수주량이 있고요. 수주 증가 있고 거래처 있다. 뭐 이런 것들이고 공장이 계속해서 증설하고 있잖아요. 뭐 4공장 완공해서 이제 올해 지금 가동하고 있고 불가동은 좀 더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5공장 건설 들어갔고요. 또 6공장까지도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시장 컨센서스 올해 하반기쯤에 95만 원을 증권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옛날에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언제 100만 원 넘어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실 텐데요. 내년도도 지금 올해 시장 컨센서스는 95만 원 정도 나와 있고 그걸 100만 원을 돌파하는 과정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타겟을 보니까요. 6공장이 그러니까 5공장이 완성이 되고 6공장이 이제 증설이 들어가는 그런 시점쯤 2025년쯤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리포트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 점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야 70만 원 정도 수준에서 공략을 시작을 하고 주로 메인 타겟이 그쪽이니까 그것만 보고 여러분들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바이오로직스가 나빠서 이야기가 아니라 무거워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어쨌든 도움 되시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처음에 리포트 드렸던 거는 그때 6월쯤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눌림 들어올 때 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렸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일단 7월 12일 정도 이 구간쯤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부터 홀드해서 좀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반기는 결국은 12월 달 정도 되면 바이오가 괜찮을 것 같으니까 지금 정도가 좀 낮은 구간인 것 같습니다. 라고 리포트를 좀 진행을 했던 때가 바로 요때 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최초였고요. 두 번째 리포트는 아마 10월 달쯤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또 과거를 중장기 포트폴리오는 이런 게 문제예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언제부터 우리가 시작한 건지 또 확인도 해드려야 되니까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만 원 이하에서 무조건 스트롱하게 매수를 하자라는 게 제 의견이었습니다. 어쨌든 잘 왔잖아요. 지금 뭐 조금 이 정도 눌린 것 같고 우리가 줄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스트롱한 마인드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고요. 요거는 좀 무겁다라고 해서 제가 좀 약간 뭐라고 했냐면 이런 거 투자하는 것보다는 셀트리온 하는 것이 훨씬 더 삼성바이오로즈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게 무거운 종목이라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그때 우리가 리포트 드렸던 구간이 이쯤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리포트 드렸던 게 10월인데 이쯤입니다. 그래서 뭐 이 구간과 이 구간을 생각해보면 뭐 수익 구간에 아마 도달되시긴 한 것 같은데 제 리포트 잘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는 이 녀석을 더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리포트하는 시간이니까요. 지금 전체적인 리포트 나오고 있는 것들은 일단 220일 이동평균선 윗단으로 올라가는 건 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큰 주봉을 보면 뒷부분에 이야기 드릴 텐데 박스권 안에 갇히는 모양이라고 증권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우리가 또 사실은 이거 액면 분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부상증자 좀 진행을 해서 제가 볼 땐 단가를 좀 낮춰주고 일반인도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뭐 그건 기업의 개인 사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공장 돌아가고요. 지금 6만 리터 지금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가 이 단계까지 올라가는 게 일단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4공장이 풀가동되는 시점이 타겟 프라이스를 정하는 게 95만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공장이 좀 풀가동되는 그런 과정으로 좀 생각하면 그쯤 돼야 어떻게 됩니까? 이제 100만 원을 넘는 타겟을 갖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생산 캐파가 결국 매출과 영업이익과 같이 연동돼서 가는 그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4분기 실적 글쎄요. 여기 본인들이 계속해서 올라와서 여기 빨간색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3.38 이렇게 제시했다가 4월달에 좀 다시 타겟을 올리고 10월달에 타겟을 올렸는데요. 큰 무난하게 달성을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일회성 뭐 이 수익도 좀 있었고요. 코로나 관련 보상금도 나오다가 4월 분기에는 나오진 않았거든요. 자, 어쨌든 뭐 그런 거 전체적으로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도 성장은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이상이나 이변은 없다라는 것들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흘러가는 모습이다. 2024년도 우리가 좀 포커스 좀 잡아야 되는 것들, 뭐, 이런 거, 글쎄요. 제가 공장 그림만 가져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게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거고요. 이 4공장이 풀가동되는 그 시점까지만 여러분들께서 좀 고민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거. 자, 그리고 향후에 짓고 있는 거, 제2 캠퍼스, 여기 짓고 있는 거, 이제 학생 공장, 요것들도 진행이 될 때쯤 되면,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주가가 이제 그것 때문에 선반에서 올라와서 그동안 매크로 안 좋아서 조정을 받고 지금 반등 올라와서 제자리까지 가고 여기서 좀 자리 잡겠죠.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내년도에 삼성바이오로스의 주가가 좀 더 높으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구간 이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스 투자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점들 좀 참고해서 가시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주거나 사나 이 종목도 홀드죠. 뭐 전체적으로 영업이익과 매출 YY 대비해서 가는 모습 생각해 볼까요? 자, 2023년도는 전년 대비해서 이 정도 성장을 했고 2024년도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고 매출 뭐 순정하고 있는 비율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3조 6천 3조 7천, 그 다음 내년에 4조 2천, 뭐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문제는요, 사실 그래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그런 조건을 좀 완성시켜 놔주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고민하더라도 주가가 좀 더 탄력성 있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서 늘 이야기 드리지만 같은 레벨이라 그러면 주가가 좀 낮아서 탄력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훨씬 투자할 때도 훨씬 도움이 된다는 점들도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
4분기 좀 별로 안 좋았잖아요, 영업이. 그죠? 전체적으로는 쭉 성장하고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보상금 나와서 3분기까지 괜찮은 거고요. 그때 그걸 빼고도 이 정도다. 그래서 내년도 지금 보시면 포워드 가이던스 보세요. 1분기 안 좋죠? 그쵸? 지금 2분기, 3분기, 4분기가 좋아요. 여기 내년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예상치를 요걸 보시면서 접근을 잘 해주셔라.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서 솔직한 얘기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수익 구간에 도달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만 보시면 어떡하시겠어요? 저라면 수익 실현을 하겠죠. 네, 그렇겠죠. 그 다음에 다시 눌림 들어오면 다시 잡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70만 원에 매수하신 분들은 홀드 맞습니다. 그런데 단기를 좀 보고 가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 쉽게 말하고 아, 분기별 나오는 어닝 리포트를 좀 참고해서 내가 언제쯤 매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고 의사결정을 좀 내려보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차트 보시면 이게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95만 원, 여기가 낮은 구간이 68만 8천 원. 뭐 여기 안에는 박스권에서 놀고 있다. 이 주봉상이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인 트렌드도 연 단위로 움직이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 사실 좀 더 매크로만 괜찮으면 이 수준까지 충분히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중간에 통과하려고 그러면 여기 인관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분기 때 여기 자리에서 안착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저 주가 95만 원이 가는가, 안 가는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뭐, 사실 뭐, 결과적으로는 뭐, 수급이 잘 따라주면 되겠죠. 제가 볼 땐, 금리만 잘 내려오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번 보면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은 맞고요.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주당 단가가 높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이 우리가 할 때 가장 난해하고 혼란스러운 점이죠. 아마 삼성바이오로스뿐만 아니라 셀트리온도 이제 주가가 뭐 30만 원, 40만 원 막 이렇게 가버리면 그다음부터 이제 컨트롤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15만 원대 매수하니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우리가 잘 참고해 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지금 여기 턱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기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물을 털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눌렸다 다시 가는 모습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여기서 쌍바닥이 나올지 아니면 한 번 돌리고 바로 위로 튈지 그 부분에 생각해 보니까 아까 어닝 포워드 가이던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1분기 별로 안 좋고 2분기까지도 개선되긴 해요. 1분기보다. 그러니까 1분기가 바닥일 것 같아요. 1분기가. 그러니까 1분기는 222 동평균선 이 라인 근처로 다시 내려온다라고 해석을 해 보아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고민 좀 해보셔라 라는 의견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리포트는요 장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중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삼성바이오로즈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221일평까지 내려올 거니까 벌써 오늘 하루만 눌려도 저까지 쭉 내려오 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4분기 어닝은 나름 그래도 컨센서스와 부합을 하니까요. 저기서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CES인가요? 바이오 관련된 거 뭐 하잖아요. 까먹었는데. 그거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반등 들어오거나 그럴 때 저는 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언제쯤입니까? 1분기 말에 다시 들어가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계속 이런 거잖아요. 아마 그런 거예요. 나중에 보면 주가 같은 팩트나 같은 현상들이 나타날 때는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데 같은 현상이야. 그러면 SK하이닉스 안 산다니까요. 주당 가격이 높아버리잖아요. 이게 시가총액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물론 펀드나 이런 수급들은 시가총액하고 상관이 많지만 개인들은 또 그런 부분하고 전혀 상관없게 접근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점들도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해서 다음에 다른 것들도 진행하실 때 유념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한 20만 원, 30만 원 훌쩍 넘어가면요. 기관 수급밖에 안 따라붙어요. 그다음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쭉쭉쭉 달려가는 거죠. 왜 잡스러운 것들이 없어지니까 자기들이 주가가 계속 끌어올리는 현상들도
나타나는 것도 일반적인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첨부해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꿀꿀하실 텐데요. 적당히 이야기 들으시고 참조만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케어맨이었습니다.